자, 그래서 이제 사건, 이벤트. 네.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어떻게 했냐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순서 없이 뽑는 경우의 수의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얘를 가지고 고등학교에서는 이름이 있는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해서 요 다음에서 공부할 거고요. 순열, 그래서 퍼뮤테이션 해가지고 영어로는. 그 다음에 순서 없이 뽑아. 만약에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여기서 당번 2명 뽑겠대. 그럼 단번 2명이면 만약에 성훈이랑 수홍이랑 뽑아서 당번이 되나? 수홍이랑 성훈이 뽑아서 당번이 되나? 같은 경우니까 다른 경우니까 같은 경우죠. 이렇게 순서 없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를 조합이랄까 조합.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 순열과 조합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으면 바로 이어져 오는 거니까 모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르더라도 여기서 다시 하나하나씩 할 거니까 봅시다. 자, 경우의 수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카운트 개수를 셀 거거든. 뭐 개수를 셀 건데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일단 합의 법칙이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 이거야.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자연수가 있대. 10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이때 이음의 수 또는 7의 배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어. 또는 그럼 2의 배수는 지금 1부터까지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2, 4, 6의 8의 10, 5가지가 되고 7의 배수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또는은 우리 집합을 집합 공부했을 때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이니까 얘는 합집합은 다 합쳐야겠지. 그래서 더할 거야. 그래서 2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는 2의 배수의 가지수와 7의 배수의 가지수를 더해서 걔를 갖다가 구하면 6가지다 라고 말해주시면 되고요. 한편 7의 배수가 아니라 여기에 3의 배수가 나왔대. 그러면은 1부터 10까지 2의 배수는 5가지고 3의 배수는 3, 6, 9 3가지니까 이거 8가지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겹치는 맞아요. 누가 겹치니까 6이 겹치죠. 겹치는 거 하나 빼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집합하고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 집합이 뭡니까? 집합이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구해야 되잖아요. 원소들을.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우의 수에서 카운트 가지수를 셀 건데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할 거고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할 때 지금 6이라는 게 2, 4, 6의 8에 10, 3, 6, 9 해서 6이 두 번 들어가니까 중복되는 6의 배수만큼 하나 빼줘서 전체 가지수 몇 가지다? 7가지라고 세겠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합의 법칙은 이렇게 2의 배수가 되는 가지수, 3의 배수가 다 되는 가지수를 또는이 나오면 더해줄 건데 무조건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구해주면 된다 이거야. 이해가셨죠? 그 다음 이번에는 곱의 법칙입니다. 곱의 법칙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야. 짱구가 옷이 3벌이 있어요. 짱구가 옷이 3벌이 있는데 위에 상의 3벌이 있고 반팔, 긴팔, 줄무늬 긴팔, 줄무늬 긴팔이 이렇게 있고 줄무늬 긴팔 바지가 2벌이 있대. 긴 바지, 반바지. 자, 짱구가 상의 하나, 하의 하나를 입고 외출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6개 그렇죠. 6가지죠. 반팔, 긴 바지, 반팔, 반바지. 긴팔, 긴 바지, 긴팔, 긴 바지. 줄무늬, 긴 바지, 줄무늬, 반바지. 6개가 되겠다 이거야. 근데 우리 이게 다 이제 세는 게 아니라 상의 하나 입고 이거죠, 이거. 상의 입고 그리고 하의 입고 바지 입고니까
상위가 3가지, 하위가 2가지. 그래서 얘를 곱하면 6가지가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뭐뭐이고 책에서는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책에서는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합의 법칙 더하고 고배 법칙은 이고라던가 아니면 동시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동시에. 오케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의 조건이 상위만 입고 나가는 경우라면 3가지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상위 입고 하위 입고 나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때는 둘이 곱해야겠다 이거야. 오케이? 근데 동시에라는 말이 써졌다고 해서 시간상으로 상위랑 하위를 하나 둘 셋 이게 동시에 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상위 입고 하위 입고 하면 되죠. 이 고배 법칙은 시간상으로 동시에가 아니어도 된다고. 지금 무슨 말하고 싶냐?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6가지죠. 그런데 주사위 2개를 갖다가 내가 하나를 오른손에 파란색 주사위를 왼손에 빨간색 주사위를 갖고 있어서 2개의 주사위를 던질 건데 오른손부터 던지고 냉장고 가서 물 한 잔 먹고 와서 왼손 던졌어. 그래도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36가지가 되겠다 이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이어서 어떤 하나의 결과가 2개의 주사위가 던졌을 때 2개의 주사위가 다 끝났을 시점에서 이게 완성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동시에 고배 법칙은 얘를 곱한다. 뭐 길문제로 본다면 합의 법칙이 약간 이런 느낌? 지우개가 바뀌었다. 응, 바뀌었어요. 자, 이게 좋던데. 먼지가 덜 떨어져. 좋더라.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2가지.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2가지.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대요. 그러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버스 또는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5가지가 되죠. 즉 곱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곱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간다는 소리야. 나루토입니까? 아니잖아. 이게 동시에 하면 안 돼. 한 명 버스 타고 가던가 아니면 기차 타고 가던가. 세다고? 루피가 더 세다니까. 뭐라고? 루피가 더 세요. 요새 니카니카 열매를 먹어서 훨씬 세졌지. 이거 천안 어떻게 됐지 지금. 그전에는 이제 완전히 나루토야. 나루토는 이제 아무거나 약하니까. 오케이. 자, 한편 그래서 버스 타고 있는 각각 더하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 있었죠. 광주에서 대전까지 가는 길이 3가지.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2가지일 때 광주에서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가는 길의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 하면은 이제 6가지가 되겠지. 3 더하기 2가 3 곱하기가 되겠죠. 이해가셨죠? 네. 대전 찍고 광주 서울까지 가는 거니까. 시를 생각하지 말고 문장을 생각해야 돼. 문제를 기억해야 돼. 문제가 뭐야? 광주에서 출발하여 대전을 거쳐서 서울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우리는 광주에서 서울까지 갈 거야. 다만 대전을 거칠 뿐이지. 그래서 이 길을 A, B, C라고 하고 얘를 1, 2라고 하면 A1, A2, B1, B2, C1, C2 이렇게 수영도를 그릴 수도 있지만 수영도를 그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 순서쌍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원래 얘가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 이런 게 익숙해졌으면 이제 그냥 3 곱하기 2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문제 보시면 뭐 186쪽의 개념 원리 익히기는 중학교 때 다 다뤄봤던 거고요. 다르게 다룰 만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다뤄봅시다. 조금씩 하나씩만 해보자. 필수의 2번 보겠습니다. 188페이지.
188페이지에 필수 예제 2번 케이스 분류하기. 방정식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1이라는 값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z. 자, 수의 제한을 걸었습니다. 자연수 xyz의 순서상 x, y, z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자, 얘를 뭐 x부터 뭐 x가 169, 169 뭐 계산하고 169, 169 계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조금 쉽게 구하고자 하는 팁이 있다면 개수가 큰 문자를 하나씩 정하는 거야. 지금 아시다시피 x랑 y랑 z는 자연수래요.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애는 누굽니까? 0. 1이죠? 1이죠, 1. 0은 자연수 아닙니다. 1. 그래서 z에다가 1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1부터. z가 1일 때 z가 1이면 첫 번째 케이스 z가 1일 때 그러면 1이면 3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2y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8 되겠죠? 8 돼서 그럼 다시 또 얘가 8 되는 걸 찾을 건데 x의 개수는 1이고 y 개수는 2니까 y 개수부터 먼저 정하면 되겠대. y부터 자연수 1 집어넣으면 y가 1이면 x는 얼마? 6. 그래서 순서상 바로 표현하자. 6, 1, z1 이렇게 되겠지. y가 1하면 4니까 x는 얼마? 4, 2, z는 1로 고정. 첫 번째 게 다 z가 1입니다요. y가 3이라면 그러면 얘 6 되는 거니까 x는 2가 되겠죠? 2, 3, 1 4라면 0 돼야 되니까 0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되고 그 다음 이번에는 z가 1일 때 z가 1하면 얘 6 되겠죠? 그럼 그때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되나요? 9. 응? 네. 2면 2, 3은 6이니까 5가 되겠고 따라서 y가 1이래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y 기준이 더 크니까 1 집어넣으면 x는 얼마가 돼야 돼요? 3. 아하. 그래서 3, 1, z2. 2면 1, 2, 3이면 음수돼서 안 되겠죠? 이렇게 돼요. z가 3일 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순서상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은 수에서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개수가 큰 수부터, 개수가 큰 수의 자연수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1, 2, 3 하나씩 대입하면서 나머지 값들 찾아내는 겁니다. 규칙은 개수가 큰 수에 대입한다. 그 다음 뭐 3번은 우리 지금 고등수학 상에서 공부했던 거랑 연결될 수 있겠죠. 수학 상에서 우리 다항식 공부할 건데 만약에 a 더하기 b에다가 곱하기 x 더하기 y를 했어. 그럼 얘를 전개한다면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은 모두 몇 개 나올까요? 4개. 4개 나오겠죠. ax, ay, bx, by 이렇게 4개가 서로 다른 게 무조건 4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더 나아가서 a 더하기 b에다가 x 더하기 y 더하기 g를 곱했대. 얘를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은 몇 개? 6개가 되겠네. 그쵸? 왜냐하면 요 앞에 가로와 AB와 요 뒤에 가로에 겹치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동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전부 다 서로 다른 항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1, 2, 3, 4, 5, 6 6개가 된다 이거죠. 이해가셨죠? 그렇다면 3번 문제. 다항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는 모두 몇 개니? 뭐 1, 2, 다 전개도 되겠죠? 전개해서 9개라는 찾아낼 수도 있고 거기서 동량이 나오지 않아서 9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필수의 4번 가겠습니다. 필수의 4번에서 1번하고 1번 이거는 네. 다 중학교 때 한 거네요. 중1 때. 그래도 봅시다.
자, 중학교 때 배운 게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 나눠내서 자연수를 있잖아. 얘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뭐 5의 제곱이 될 때 그러면은 얘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에서 지수 3에다가 1을 더하고 지수 2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면 즉 4 곱하기 3에서 12개가 된다라고 배웠었네요. 오케이? 이건 중1 과정이니까 뭐 왜 12개냐고 물어본다면 요 약수는 1, 5, 5의 제곱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까지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가 12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1, 1은 1, 1, 5, 5, 25, 1은 2, 2, 5, 10, 2 곱하기 5의 제곱 100 아니다. 에이, 2의 제곱 곱하기 1은 4, 4, 5, 20 지금 보시면 아래로 갈수록 몇 배가 돼요? 2배 오른쪽으로 갈수록 5배가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규칙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배, 5배가, 너 얘가 100 되겠네. 100. 아래로 가면 2배니까 8. 아래로 가면 2배니까 40. 아래로 가면 2배가 되니까 200. 다시 말해서 요 애들이 지금 자연수에는 200이 되는 거고요. 200의 약수의 개수들이다. 그래서 12개. 이렇게. 그래서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하면 되는 거고. 요 200의 약수 12개에는요. 200의 약수의 약수들도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0의 약수 중에 100이 있는데 100의 약수는 요 9개가 되겠죠. 이렇게. 보십니까? 이거 100의 약수의 개수. 이 10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요렇게는 이 직사각형은 8의 약수의 개수. 1, 2, 3, 8. 보이시나요? 네. 이 표에는 200의 약수뿐만 아니라 200의 약수의 약수들도 다 구할 수 있는 표더라. 해가지고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에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자, 1번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래요. 그럼 360을 뭐 하면 되냐? 소인수 분해하시면 됩니다. 소인수 분해는 약... 네, 주시면. 네. 네. 이진, 수진. 자, 2로 나눕시다. 180. 2로 나누면 90. 2로 나누면 45. 3으로 나누면 15. 3으로 나누면 5가 돼서 36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군요. 고로 약수의 개수는 배운 대로 지수 더하기 1, 3 더하기 1하면 4, 지수 더하기 1, 3, 얘는 1이 생략된 거죠. 지수 더하기 1하면 2가 돼서 이렇게 곱해주면 바로 24개의 약수의 개수가 존재하겠습니다. 소인수 분해에서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곱하면 되고 2번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360을 소인수 분해하고 그 다음 540도 소인수 분해하겠네. 540도 소인수 분해 좀 해볼까? 540 소인수 분해하면 2는 4, 2, 7에 14 135 3, 4, 12, 3, 5, 15 15 5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4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하나가 되겠네. 자, 그렇다면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합시다. G.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하면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소인수를 적은 다음에 가장 작은 지수, 가장 큰 지수? 작은 거. 그렇죠. 작은 거니까 제곱. 2와 3 중에 작은 거니까 제곱. 똑같은 거는 그냥 한 번 더 써주면 되겠네. 얘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겠다. 왜 최대 공약수를 구했냐? 지금 2번 질문이 뭐냐면요.
360과 540의 공통인 약수의 개수는 몇 개냐 그랬어. 그럼 초 때부터 공부했던 게 뭐야? 두 자연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가 바로 360과 540의 공약수가 되겠다. 그럼 얘 약수니까 지수 더하기 1, 3, 지수 더하기 1, 3 곱하기 지수 더하기 1, 2 해서 18개의 공약수가 존재하겠다. 자, 이번에는 360의 약수 중 이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물어봤어. 여기는 잠깐 볼래요? 얘 지금 200인데 200의 약수 중 짝수는 모두 몇 개니? 한다면 짝수의 동그라미 쳐볼까? 이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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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 다 짝수네.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반대로 200의 약수 중 홀수는 모두 몇 개니? 그러면 요 세 개죠. 바로 이 소인수 분해했을 때 2는 짝수고 5는 홀수야. 그럼 5의 제곱의 5의 제곱 25지. 25의 약수가 바로 200의 약수 중 홀수의 영역을 차지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짝수는 이 홀수들에다가 2의 세제곱인데 2 한 번을 곱해주고 면 요 첫 번째 줄, 요 줄이 되는 거고, 그 홀수들에다가 2 제곱 곱해주면 그 다음 줄에 수가 되는 거고, 이 홀수에다가 8을 곱해주면 그 마지막 짝수의 수가 돼서 짝수가 모두 9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다시 일로 와서 지금 3번 문제는 360의 약수 중 이의 배수, 짝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얘도 뭐부터 셀 거냐? 홀수의 개수로 셀 거야. 뭐부터 셀 거라고요? 홀수의 개수.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야, 이렇게 생긴 거 어때? 전체 개수에서 지금 짝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전체 개수를 구한 다음에 홀수의 개수를 갖다 빼버려도 어때요? 괜찮죠? 전체 모든 약수에서 홀수인 약수들만 빼버리면 그러면 정답이 짝수인 약수가 나올 거잖아. 이해가시죠? 그럼 모든 약수의 개수는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에서 아까 처음 몇 개 나왔어? 24개 나왔고. 자, 그럼 거기에서 이제 홀수인 친구들은 홀수로만 만들면 돼. 홀수로만. 홀수로만 만드니까 이 3의 제곱 곱하기 5로 만들어진 약수들은 다 홀수거든? 이거 없는 애들, 이거 없이 만든 애들. 그러면 지수 더하기 1, 3. 지수 더하기 1, 2. 3 곱하기는 얼마? 6. 아, 홀수는 6개가 되겠네. 그럼 24 빼기 6 하니까 몇 개가 되겠습니까? 18개가 전부 짝수입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자, 길찾기 요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5번은 문제에서 바로 갈게요. 5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도시 A, B, C, D를 연결한 도로가 있다. 다음을 답하세요. A 도시에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 지나지 않는다.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 건데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죠. C 도시를 경유해서 가거나 아니면 또는 D 도시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의 수가, 즉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A에서 출발해서 C를 지나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모두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 9. 그렇죠, 9죠. 케이스가 두 가지인데 A에서 C를 거쳐 B로 가거나 또는 A에서 D를 거쳐 B로 가거나. 얘가 3 곱하기 3이니까 9가지가 되는 거고, A에서 D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은 A에서 D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 D에서 B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6가지. 따라서 둘이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 15가지가 됩니다. 이해갔니? 자 근데 네.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면 안 돼요. D에서 C로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지나간 적 다시 나지 않는데. 이만 갔다가 뺏겠다 갔다가 뺏겠다 갔다가 뺏겠다가 이런 말이었죠? 네, 안 됩니다. 네. 2번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단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살짝 의용을 하긴 했는데 자, A 도시에서 지금 출발하여 B 도시로 갈 건데 동건이하고 수진이가 있대요. 네, 수진이. 네. 동건이하고 수진 왜? 아는 사람이야? 아니. 동건이 장동건일까요? 그러니까요. 동건이는 글쎄요. 왜 아는 수진이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수진쌤 말. 아, 수진쌤, 수진으로. 자, 나는 그 장동건 부인이 누구지? 고소영인가? 그럴걸요. 아, 그런가요? 고현정에 있는 삼성가게였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동건이랑 수진이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동건이가 수진이가 있는데 동건이가 A에서 출발해서 C를 거쳐서 B로 간다면 수진이는 A에서 거쳐서 무조건 다 같은 방향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D를 거쳐서 B로 가고 반대일 수도 있겠죠. 네. 동건이가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간다면 수진이는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야겠네요. 자, 그래서 요게 하나의 케이스, 요게 하나의 케이스. 그러면 동건이도 가고 수진이도 가야 돼. 위에 온 있고 아래 온 입어야 된다 이거야. 일단 동건이가 가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동건이요.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은 9가지. 그 다음 수진이가 A에서 D를 거쳐 B로 가면 몇 가지입니까? 6가지. 그래서 곱해야 된다 이거야. 더하는 거 아니야. 왜냐? 동건이도 가고 수진이도 가야지만이 이 문제가 하나의 완성이 끝나는 거라고 지금. 문제가 적어져 있다고.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동건이와 수진이가 둘이 같이 A 도시에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동건이가 도착했는데 수진이는 가만히 서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수진이도 가야 되는 거라고. 이해했니? 예. 그래서 곱하면 몇 가지? 54가지. 얘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동건이가 밑줄로 갈 거야. 동건이가 위로 가는 방법은 6가지. 수진이가 아래로 가는 방법은 9가지. 그래서 얘는 몇 가지? 얘도 54가지.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하나의 사건 끝났고 하나의 사건 끝났으니까 서로 다른 두 케이스니까 더해가지고 모두 몇 가지 되겠다? 108가지. 아이들이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해야 되는지 헷갈려 하는데 또는 문제를 읽으시고 또 눈을 보던가. 문제를 읽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가 끝난 애들까지 모여 있어. 그러면 그때 다 더해야 되고 아직 하나의 과정이 안 끝났어. 이 하나의 과정이 끝나려면 A도 거치고 B도 거쳐야 된대. A 과정, B 과정 둘 다 해야지만 하나의 사건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A 사건 가지수, B 사건 가지수를 곱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색칠하기 봅시다. 색칠하기도 중학교 때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 그림의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5개의 영역을 몇 가지 색으로? 5가지 색으로 영역의 수랑 색의 수랑 똑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얘는 5가지네요. 한편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자, 요거 칠할 때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죠. 위에서 드론을 띄워놓고 본다고 상상을 해봐. A 나라, B, C, D, E 5개의 나라가 서로 5개의 다른 나라가 있고 얘를 칠할 때 아무렇게나 칠해도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얘를 실수 없이 푸는 방법은 가장 국경선이 많이 맞닿은 나라도 색칠하시면 오류 없이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A 나라는 4개의 나라와 국경선을 다 맞대고 있고요. B 나라는 몇 개의 나라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까? A 나라랑 C 나라가 국경선을 맞대고 있죠. C 나라는 3개 나라랑 국경선을 맞대고 있고요. D 나라도 3개 나라. E 나라는 2개 나라랑 국경선을 맞대고 있네요. 그래서 가장 먼저 칠해야 하는 건 A 나라부터 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C 아니면 D 또는 D 아니면 C 순으로 칠하시고 그 다음 B, E 순으로 칠해주시면 또는 EB 순으로 칠해주면 되겠다. 5개의 서로 다른 색이 있는데 A부터 칠합시다. A는 처음에 5개의 물감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칠하면 되겠죠? 하나 칠하고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쓰면 안 돼. C나라는 이제 C부터 C는 A에 칠하면 안 되잖아. A에 칠하고 나누는 거지. 몇 개 중에 칠하면 돼 이제? 4개 중에 칠하면 되겠지. 5개 중에 하나 썼잖아. 남은 거 몇 개 이제? 4개. 4개 중에서 하나 칠하고 C 칠했어 이제. 그러면 이제 D나라는 2나라에 색칠한 것만 아니면 되잖아. 그럼 3개 중에서 하나 칠하고 그러면은 칠하고 끝난 건가요? 아니죠. 지금 보시면 A도 색칠하고 C도 색칠하고 D도 색칠하고 B나라, E나라 2개 더 색칠해야 되지 지금. 이해갔니? 근데 B나라에 칠할 건데 B나라는 A나라와 C나라에 칠한 색만 아니면 된다 이거야. D나라에 칠한 거 칠도 괜찮다고 지금. 알겠습니까? 즉 5개의 물감이 있었는데 A나라하고 C나라에 칠한 2개 빼놓고 나머지 3개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다고 지금. 이해갔니? 그래서 B나라는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 칠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 나라 또한 D나라와 A나라가 아닌 물감이면 오케이라고. 그래서 얘도 3개 중에서 칠하겠다. 정답은 5, 4, 20, 60, 3, 4은 9, 9, 6에 540까지가 되겠습니다. 무슨 고민이신가요? 머릿속에 안 들어왔어요. 5개의 나라를 5개의 물감으로 색칠을 할 건데 서로 인접한 곳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고 그게 아닌 곳은 중국에서 칠하기 괜찮겠대. 오케이? 그래서 구별하게 칠하는 방법인데 이 칠하는 방법은 국경선이 가장 많이 맞닿은 나라부터 칠하시면 된다. 그럼 처음에 A부터 칠할 거야. 너한테도 지금 물감이 몇 종류 있어요? 5. 그럼 A 나라부터 칠하면 몇 개 정도 그러면 됩니까? 네? A 나라부터 칠할 거야. 예. 그럼 너한테 5개의 물감이 있어. 그럼 5개의 물감 중에서 아무거나 칠하면 상관없다고. 처음 5개의 물감 중에 하나 칠하고 하나 썼지 지금. 그럼 C 나라 칠할 거야. C는 몇 개 중에 칠하면 돼? 4개. 4개. 왜 4개야? A에 썼으니까. 그렇지. 국경선이 다 맞닿아 있으니까 똑같은 거 칠하면 안 되겠지. 4개. 그 다음 D는 3개. 3개. AC에 칠한 거만 아니면 되지. 예. 다시 B는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B는 왜 3개예요? 중복해도 사용해도 좋대. 문제에서. 중국이 뭔 뜻이에요? A와 C가 아닌 물감은 똑같은 걸 칠해도 상관없대. 집에 갈래? 저기 봐. A, C는 왜 안 되는데 D는 그렇지. 돼. 왜 돼요? 구별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선을 그리지 않고 네. 너가 빨간색, 파란색이면 이게 빨간색 칠해도 상관없다. 아니. 빨강이면 국경이 구별이 안 되잖아. 한마디로 중복되게 같이만 합쳐도 되는 거예요. 맞아. 옆에 국경선하고 맞닿은 나라들만 아닌 세금을 확인. 확인 됐어? 넌 질문해야지. 잘했어. 시험에서 찍어야겠다.
자, 선생님 쉬는 시간은 언제예요? 그 다음에 지불 방법의 수도 자, 요것도 이해하고 갑시다.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가 있는데요. 이 동전들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해보세요. 자, 우리에게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고요. 5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고요. 1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인데요.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니까 뭐 지불할 10원짜리를 하나 써도 되고 뭐 10원, 20원, 30원, 50원 하나, 10원 하나, 60원, 70원, 80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표로 만들어 볼까? 요 표에다가는 개수를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100원짜리, 50원짜리는 처음부터 안 써, 하나도 안 쓰고 10원짜리만 한 개 쓴 경우 00, 20원짜리 뭐 있나? 20원짜리 요새 뭐 없죠? 없죠. 30원짜리 30원 3개 쓰는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 있겠죠? 00사는요? 없어요. 안 되죠? 10원짜리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4개는 쓸 수가 없죠? 아니면 010 어떤 010 그다음 50원 쓰겠죠 50원 50원 011 뭐 60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80원까지 쓸 수 있겠네 그쵸? 12, 13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테고 아니면 뭐 020도 되지 020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때 100 어때 100 100도 괜찮아요? 100원짜리 되겠죠? 또는 101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이거 일일이 다 하려니까 어때요? 그쵸 자 봐봐봐 그러면 요것만 물어보자 요 10원짜리 줄에 10원짜리 요 라인에 쓰인 숫자의 종류는 몇 종류? 네 종류 누구? 0, 1, 2, 3 내가 가진 10원짜리 동전이 몇 개 있어요? 3개 그래서 최대 3까지 쓸 수 있고 지불할 건데 10원짜리를 안 내고 50원짜리 몇 짜리만 써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쓰지 않을 때 0도 존재하더라 이거야 다시 잘 봐 여기 각각의 라인에 쓰인 숫자의 종류가 몇 종류를 봐봐봐 알겠습니까? 네. 자 10원짜리 라인에는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네 종류가 쓰이고 자 50원짜리 라인에는 2개. 3개. 3개죠 0까지 포함하면 012 아주 좋아 012 안 내도 돼 안 내도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최대 2개까지 쓰니까 얘는 3가지의 숫자가 쓰이고 100원짜리도 또한 1개가 있거든 쓰던가 안 쓰던가 얘도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가 되는 거야 고로 100원짜리도 내고 50원짜리도 던지고 50원짜리 100원짜리도 내고 100원짜리도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로 표현되는 방법의 수니까 2가지, 4가지, 3가지, 4가지 그래서 곱하고 곱해서 모두 24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오케이? 24가지 지울 방법의 수가 있는데 빵원을 낳는 경우 000 내는 경우는 제외하겠대 뭐 내는 경우 제외하겠대? 0, 0, 0 내는 경우 제외하겠대 그래서 빼기 1에서 정답은 23가지가 되겠습니다 얘를 일일이 다 해보시면 23가지 나올 겁니다 근데 일일이 다 해보지 않고 얘를 맞추는 방법이 지울 방법이 있습니다 동전을 3개, 10조 중 3개가 있는데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 얘는 3가지, 얘는 2가지.
근데 영원을 내는 경우는 제외하게 돼. 그래서 한 가지를 빼. 23가지가 되겠다. 자, 집을 금액의 수 좀 봅시다. 집을 금액의 수. 자, 봐봐. 집을 지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이 23가지보다 집을 방법의 수보다 더 줄어들 텐데 왜 줄어드냐? 여기 볼래? 020 100 020 이 얼마 낸 거야? 100원 100 얼마 낸 거예요? 100원. 똑같네? 그럼 지불 방법의 수에서는 달라. 왜? 얘는 50원짜리 2개 낸 거고 얘는 100원짜리 하나 낸 거니까 방법은 다르지. 100원짜리 수 다르니까. 근데 지불 금액의 수로 한다면 이 020과 100은 같은 금액으로 들어가겠지. 중복된다 이거야. 그럼 빼줘야겠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편안하게 하느냐? 얘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10원짜리 3개로는 바로 위에 있는 돈, 상위 금액에도 더 큰 금액의 돈 10원짜리 3개로는 50원짜리 하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표현 불가능입니까? 불가능해요. 자, 50원짜리 동전 2개로는 바로 위에 있는 100원짜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지요? 그러면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지불 금액의 가지수는 몇 개니 몇 가지냐고 했을 때 지금 요 50원짜리 2개로는 100원짜리 동전을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상위 개념의 돈을 50원짜리 동전을 바꿔버릴 겁니다. 즉 100원짜리 하나는 50원짜리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돼서 문제를 다시 설정할 거야. 나한테는 50원짜리가 4개가 있고 10원짜리가 3개가 있는 지불 방법의 수를 바꿔버릴 겁니다. 그러면 걔가 바로 지불 금액의 수가 됩니다. 이게 팁인데 따라서 50원짜리 낼 수 있는 가지수 0, 1, 2, 3, 4, 5가지 10원짜리가 낼 수 있는 가지수 0, 1, 2, 3, 4가지 그런데 빵원은 제외하고 00은 제외. 그래서 20 빼기 1에서 정답은 19가지 이렇게 이해할 듯 말 듯 되실 텐데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10분 쉬겠습니다.